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아쉬움이 남는 2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호실적을 냈던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순이익 규모를 2분기에도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만 따져봤을 때는 순이익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 추이로나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해서나 아쉬운 이유입니다. 금리를 무기로 한 대출 영업 경쟁에 피로감이 엿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종근당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하락했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R&D 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은 7,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K캡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아토젯, 프롤리아 등 주력 제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대웅제약과 공동 판매 중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소클루 판매액도 2분기부터 반영됐습니다. 국내 1, 2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가 올해 2분기 연이어 최대 실적 기록을 쓰면서 두 기업의 합산 실적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한 분기에 합산 8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30조 원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6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올해 2분기 합산 매출은 72조 5,885억 원, 영업이익은 7조 9,22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2분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개별 실적에 이어 두 기업의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실적주를 주목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선업종 주가가 실적 호실적에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적주 위주로 종목들 반등 추세가 나타났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실 때 종목들의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핵심, IT에서 BT로 전환되는 극명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김혜연입니다. 예,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시장은 급락에서 반등했던 송궁을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7월, 8월, 9월 3분기에 대한 방향성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좀 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흐름들이 7월이 좀 돼서 급락이 좀 됐던 뭐 그런 요소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의 시장의 또 흐름, 사이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장의 또 반등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유동성 장세가 한번 왔고요. 바닥을 찍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2022년 10월 달에 찍었던 그런 부분들이 났는데 제가 10월 달마다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미국 그 회기 연도가 항시 10월이기 때문에 10월이 변곡점이다. 두 번째 10월은 개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항시 10월 달부터 열린다. 왜 그러냐면은 1월부터 올해는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1년이 10개월이야 정상인데 12개월이 좀 되죠. 그래서 10월에 하나 이제 변곡점이 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어떤 경제적인 모멘텀이 바로 회기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를 2년 전에도 제가 10월 변곡을 이야기했고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10월이 바닥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간 단위 패턴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 논리에서 한번 보면은 2022년에 연말이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쌍바닥 찍고 이때 현재 태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AI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에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이제 반등을 좀 했죠. 반등을 하고 현재 4월의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지금 막 7월 달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7월 이후에 꺾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서 급속하게 시장이 안 좋아졌죠. 10월에 말이 돼서 V자로 들어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3년도가 서서히 일어서는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 투자 심리가 왕성에 대해서 또 시간의 말을 현재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 회복이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는데 7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2분기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번과 같이 7월 중순에 꼭지를 쳤을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작년에 7, 8, 9처럼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무너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조종다운 조종이 오후 정도는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단숨에 무너지지는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과 되돌림, 그러니까 21선까지는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주어지다가 현재 8월, 9월 뜻하지 않는 악재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가 좀 듭니다. 물론 여기서 방향성을 드려야 되지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3콤보 다시 말해서 2020년 10월 달, 그다음에 23년 10월 달, 그다음에 이번 10월 달이 변곡점이고 11월 초에 어떻게 보면은 미대선이 있죠. 극명한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IT에서 BT나 트럼프 수혜주 쪽의 어떤 흐름들이 3분기 동안에 많이 좋아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의 흐름들은 해리스의 어떤 정책이나 트럼프 정책이나 교집합이 됐던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가능성. 그다음에
2, 3년 전에 우리가 흔히 회자됐던 단어가 태조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조선, 그다음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차 전지 빠지고 태양광도 빠지고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은행을 좀 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 남북 경협주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잠깐 보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 쳤던 종목군들이 보면은 KCTC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요인 때문에 했죠. SLS 바이오, 엔젠 바이오 이거는 뭐 진단 키트하고 관련이 좀 있죠.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지금 영문제약, 네이처셀, PCL 이런 그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다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죠. 현재 클리노믹스까지, 그다음에 올릭스까지 있네요. 그다음에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현재 티모나하고 이메프 이쪽 파동, 뭐 현재 티메프라고 보통 합성어로 하는데 어떤 쿠텐 그룹의 어떤 강력한 아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대안주로 쿠팡이 현재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시커머스의 어떤 위협에서 도산한 것들이 좀 현재 어떻게 보면 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헥토 파이낸셜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소는 뭐 이런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SDS 중공업이나 아니면은 현재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랐었죠. 결론적으로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이다 3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조선주의 어떤 피크 업황이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피크를 보여주고 있고 그대로 한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보통 배라는 것은 20에서 25년이 돼야지 이렇게 교체 주기가 발생이 되는데 왜 미리서 발생이 되냐면은 일단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모멘텀, 아젠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또 빠르면 한 10년 정도 빠르게 이제 발주가 좀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의 교역량들 뭐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이제서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드디어 태조 이방원이 아니라 조방원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시황 공부 혼자서 하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공부를 이같이 자세하게 매일매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0만 5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우선 오늘장에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이었죠. 종가 기준으로 19만 1,800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SK하이닉스가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졌을 것 같은 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되려 좀 밀려나다 보니까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하이닉스가 HBM의 기술 독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HBM 3, 8단, 12단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용화를 좀 시켜 나가고 있죠. 좀 더 몇 개월 빠른 어떤 기술 독주의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이제 빅테크 때리기 전략들이 좀 주요하게 먹혀들고 있죠. 그 때문에 굉장히 빅테크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중요한 것은 가격적 메리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12만 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따블이 26만 원 정도 되죠. 24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100%가 올랐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왔는데 지금 가격 조정이 다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 가파르게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을 좀 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내려간 것은 아니겠죠. 결국은 조정이 되면은 삼각 수렴형의 형태로 된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주어지죠. 근데 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가 현재 내년에도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연봉상 적산병에 해당이 되는 쪽으로 거의 시세가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매수를 좀 해야 될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현재 고점에서 만약에 사셨다면은 물타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매력적인 가격대다. 다만 반등의 고점에서 다시 한번 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23만 3천 원에서는 마디 매매가 좀 필요해 보이고 한동안은 이 박스권 오름 삼각 수렴형에 갇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S 단석 DS 단석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원에 30%입니다. 네,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87,1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네, 너무 내려가지고 네, 좀 어떻게 해야 마음고생 많이 될지 하셨을 좀 것 대응을 같아요. 좀 자, 전문가님 알려고, 네. 예.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16만 원의 매수를 하셨으면은 최근 좀 몇 달 좀 되셨네요. 네, 몇 달 지금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쪽 뭐 바이오 디젤 현재 2차 전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업황이 그렇게 2차 전지가 현재 캐즘 현상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계속 침체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지금은 바닥을 좀 다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약간 물타기를 하셨는데 물타기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그 올해 의미인지 가지 아시죠? 있으면 올라가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50만 원이 이제 상장 초기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반토막이면은 예, 청약할 때 제가 40만 원에 매수돼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샀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버려서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전화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반토막이면은 25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네. 반토막이면은 12만 5천 원이 돼야지 정상이다. 근데 12만 5천 원이 에서 더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 4분의 1 토막인데.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이 바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쌍바닥 내지 역헤드 숄더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이걸 보고서 역헤드 숄더 형태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반등이 세게 들어왔는데 이걸 이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한 멘붕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왜 이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현재 3천, 그러니까 그 3천이라는 세 번의 죽을 고비의 강을 건너면은 이게 바닥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바닥, 이 바닥, 이 바닥. 그렇죠. 고점도 세 개의 봉오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봉오리가 너무나 위대해서 요걸 만든 이론가는 세 개의 부처다. 현재 삼산이다. 삼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시세로 원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되돌림 고점에서 보면은 14만 원 정도 되죠. 14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반토막이면 7만 원인데 7만 원 가까이 됐다는 것은 거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넥라인점 정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주어지면은 최소한 현재 이 넥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넥라인 바로 아래점이 대략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가 되면은 좀 매수해서 손해가 봤더라도 과감하게 좀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12만 원 되면은 이제 다 손질을 해라고요. 예, 그런 것이 좀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추세선상 보면은 한 번은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만 원까지는 그럼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습니까? 예, 올라갈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3만 원에 좀 그 하려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한 4만 원, 5만 원까지는 안 가겠나 싶어서 있었는데 또 너무 많이 빠졌더니 예, 12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렇게 정치 후원금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전기차 완전 제재했다가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진 거 있죠. 뭐 전기차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은 정도는 전기차나 이쪽에 한번 슈팅들이 한번 들어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손질을 안 하고 한 연말까지 후반기까지 가면은 좀 거의 본전은 못 올라오겠습니까? 본전까지는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넥라인점 아래가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버티다가 뭐 많이 빠지면 물타기를 잡고 하면은 한 번은 정도는 2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팔고 절반은 그럼 연말까지 가져 있으면은 예, 한 12만 원 한 절반 정도 파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를 이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우선 반등을 기다렸다가 12만 원 선에서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모니터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850원에 15%입니다. 네, 8,8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세였죠. 16%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 9,98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가지고 가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특별히 뭐 사게 된 동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트럼프에 좀 꽂혀가지고 좀 사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뭐 내용 있나요? 이거 예?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네. 아,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수익이 됐으니까 약간 뭐 축하드릴 만하고요. 예. 네네. 갤럭시 모니터리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결제 테마 쪽에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TO 쪽, 그다음에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까지 장착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네네. 때문에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자기 본인이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벤스 부통령도 또 비와 같은 취지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벤스 부통령은 비트코인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또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CBDC 쪽 중앙 디지털 화폐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트코인 쪽에 방점을 좀 찍습니다. CBDC가 나와 하더라도 유통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는 가상화폐하고 신원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세가 약간은 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올라왔죠. 한번 올라왔는데 한번 크게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2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6만 원, 6천 원에서 따블이면 어떻게 됩니까? 12,000원이 되죠. 12,000원 전후에서는 한 번 정도 약간 뭐 슈팅이 될 것 같은데 13,300원까지 올라갈 텐데 아무튼 12,000원 전후가 되면은 한번 마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번 또 크게 이제 접어줬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였다, 또 2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0%가 되면은 좀 조정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가 1, 2개월 뒤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들 필요해 봅니다. 종목 잘 사셨고요. 좀 12,000원에 팔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정확하게 마음을 꿰뚫어 봤네요. 더도 안 먹고 예. 이제는 잘 팔고 나와야지요. 네, 이렇게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권이지만 조금만 더 홀딩을 하시고요. 12,000원 부근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들어봤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수익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바이오랜드요. 현대바이오랜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600원에 20%요. 네, 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이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매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7%대 강세가 나왔는데 자, 전문가님, 예.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그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료 쪽이나 이제 바이오 관련된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최근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4,600원이면은 약간 뭐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좀 보신 것 같네요. 특별한 그 매수하게 된 동기 좀 있으신가요? 다른 화장품들 오를 때 안 올라서.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다가. 예, 예. 근데 또 그 내년 초까지 그거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 위에 회사 하나 상장 폐지 시켜야 자회사로 그 지주사 설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 예. 이슈 생각해서 했는데. 예,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그 현대바이오랜드 장기 차트로 보면은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진행이 된 거 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일봉상으로는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거의 한 쌍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가야 할 길이 뭐 길고도 약간 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승산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여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중간에는 이제 저항권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6,500원 정도는 이렇게 중간에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남 이런 쪽이 화장품 이쪽이 워낙 좋습니다.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을 약간 넘어서서 약간 슈팅 아닌 슈팅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최저점에서 50% 또는 61.8% 이 정도 보면은 직전 고점에 거의 근접하는 가격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50에서 61.8%는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000원에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한 가격대 6,900원 정도 되면은 한번 이제 마디매매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그때 한번 좀 마디매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되는 좋은 차트의 모습인데 한번 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 7,000원 선까지 대기를 하셨다가요. 7,000원 부근에서는 마디매매 전략을 좀 취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기아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원에 네. 50%예요.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인데 자 우선 기아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만 2,1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좀 했고 비중도 적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기아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기아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기아는 그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어떤 그 경쟁력, 그다음에 인도 시장의 진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현상도 뭐 테슬라는 전기차만 전문으로 만들지만은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전기차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많이 받지는 않고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스타일인데 왜 조정이냐면은 최근에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약간 시장 심리 때문에 이중 눌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좀 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5만 9천 원이기 때문에 6만 원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6만 원에서 따블이면은 12만 원이 돼야 됩니다. 12만 원이 보이지 않는 저항인데 최근에 한번 이렇게 올라왔죠.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냐면은 53%네요. 그러니까 50%가 되니까 이게 조종 마디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가파르게 2단으로 슈팅이 됐는데 결국은 100%가 가격이 일시적으로 넘어왔지만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쌍봉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이게 하단선으로 좀 잡히죠. 결론적으로는 이중 눌림목, 저점이 높아지는 저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당연히 들어와 줄 수 있는 가능성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점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매수가에서 좀 빠졌다 할지라도 보유자 영역이고 또 저점에서 22만 원을 중심으로 한동안은 장이 좀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길게 좀 가져가시든 아니면은 박스권이다 불안하게 생각하시면은 13만 원 정도에서 비중 약간 줄였다가 좀 조정이 오면은 다시 받는 그런 전략 뭐 두 가지 전략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든 아니면은
장이 한 3개월 정도 불안하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다시 한번 터치 13만 원 하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정이 오면 다시 받는 뭐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이게 예. 13만 3,500원에 내가 팔았었어요. 예. 팔았고 조금 떨어지길래 13만 원 되길래 또 조금 보태서 샀거든요. 근데 네? 이 팔고 다시 사는 가격이 너무 적습니다. 5% 10%도 안 되니까. 예, 그러죠? 네. 이게 지금은 근데 지금 가격대는 이게- 매력적인 가격이죠. 왜냐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가격대 저 이상 올라갈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스타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13만 원 할 때 13만 원 되면은 팔아가지고 있다가 예. 다시 한번 떨어지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예. 그렇게 해요. 10월이나 11월까지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급등락만 예.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당장에는 박스권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불안하다 싶으면 13만 원 선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셨다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진입하는 전략도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전략을 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포스코 푸처엠 네. 26만 7천 원에 30%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네, 포스코 퓨처엠을 2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20만 9천 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에서 7% 넘는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30% 비중이거든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26만 7천 원인데 지금 20만 원이 약간 꿰지려고 하는데 약간 불안하고 좀 답답하시죠? 여보세요? 예. 약간 지금 26만 원인데 20만 원 깨져서 약간 불안하시죠? 예. 듣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70만 원짜리가 지금 장이 안 좋아서 2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하락을 했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다중바닥을 사실 찍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근데 결국은 이것도 살짝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패닉이다. 그러니까 저점이 이제 없어지는 지지선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고점을 뚜렷해서 영원히 상승한 거 논리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가격적인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또 다른 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동등하게 하면은 지금 가격세는 살짝 미치네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가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약간 들어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해서 이제 물타기는 하지는 이제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 약간 들어와 줄 위치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왼쪽에서 다시 그려보면은 바닥이라 할지라도 또 다중바닥을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뭐 10월이나 또 연말에 이렇게 트럼프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안 취하려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면은 또 주도주다 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어떤 플랜들을 좀 세워줄 수도 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깨지 않으면서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데 반등이 되더라도 21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한 24만 원 정도까지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디 매매, 박스권 매매 하신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에 24만 원에 반등 시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담 분석을 좀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그 한국 BNC요. 한국 BN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500원에 50%입니다. 네, 6,500원에 50% 비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선 오늘장 종가 살펴보니까 6,470원입니다. 지금 해리스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예. 어떻게 보실까요? 뭐 최근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급락이 돼서 좀 약간 깜짝 놀라실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좀 매수하게 된 동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지인을 통해서 조금 알고 좀 들어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한국 BNC는 이제 몇 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부분들이 대만은 이제 골든바이오텍하고 코로나 글로벌 어떤 그 임상 3상 가장 빠른 어떤 3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증상을 더 추가시켜서 바로 3상으로 진입을 좀 했고 한국 BNC가 한국을 비롯해서 4개국에 대한 판권이 있다. 그래서 1호라는 타이틀 이것 때문에 6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3상에 대해서 효용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임상 추진한다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화장품에 대한 재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이제 돌면서 여러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 자체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재료가 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3,000원짜리가 지금 9,000원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3배 정도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5,000원까지 빠졌고요. 기술적 반등이 한 절반 들어오고 한 6,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더블 정도에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임수 음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숨구르기 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등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한번 끌어야 될 부분들은 8,700원에 약간 윗라인 9,000원 정도가 되면은 한번 마디매매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9,000원 마디매매 가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말이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시장 공부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황 공부 자세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정말로 대응 어려웠잖아요. 자, 예. 그렇다면 다음 주 저희에게 돌파구가 되어줄 오늘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미 대선의 양대 산맥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바이오를 밀고 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이제 바이오다. 그리고 2년 동안 IT에 좀 미쳐가지고 전혀 소외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에 현재 그 생물보안법 통과되면서 중국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가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와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 만료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의 어떤 트렌드와 함께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죠. 셀티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데 그 아래 단계
아래 단계의 새로운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ADC라는 게 있습니다. 약물 항체 결합체.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안티바디, D라는 것은 드럭, 그다음에 C라는 것은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약물 항체가 접합, 결합한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현재 항체가 항원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생물 배양을 통해서 항체를 우리 몸에 이제 공급하는 건데 항체가 항원을 잘 찾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학 합성 의약품의 약물을 매달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트렌드가 유행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장주가 알테오제라는 기업입니다. 알테오젠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요. 알테오젠이 시총이 15조, 약물항체 결합체에 대한 부분이 정맥 주사 방식인데 이거를 피아로 하는 그런 건데 기술 로열티 수출이 돼서 15조의 시총들이 있습니다. 약물항체 결합체 3대장주 삼형제가 바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좀 있죠. 알테오젠은 15조. 이걸 사라 하면은 아무도 안 사겠죠. 그리고 약물항체 결합을 매달하는 어떤 기술력 이게 가지고 온 것이 리가켄 바이오인데 시총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너무 무겁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종목이 이제 ABL 바이오다. 쌉니다. 1조 3천억. 그런 부분인데 약물항체 결합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플랫폼 기술인데 그립바디 B, 그립바디 C, 그립바디 T, 그다음에 I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립바디 특히 특화된 부분들이 현재 그립바디 B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약물항체 결합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산오피나 이쪽에 조단위 기술 출출을 몇 년쯤 했었고요. 또 이제는 표적 항암제다 약물 전달체 기술을 좀 탑재하는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리가캠처럼 시총이 가장 적지만은 가장 포트폴리오가 완벽한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록스 이렇게 자꾸 뭐 시총 40조, 50조 이렇게 하려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죠? 그렇다 해서 그 아랫단계에 보면은 알테오젠이 했지만 바닥에서 벌써 10배 올라가고 시총이 벌써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아주 좋을 수 있는데 시총이 딱 뭐 한 1조 3천억이죠. 이게 뭐 10조 가면은 뭐 알테오젠처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오랫동안 행보등락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제 탈피를 하려고 딱 그 준비를 좀 해주고 있고 상승 조정, 정고점 직전에서 살짝 밀렸다가 한 달 정도 행보를 해주고 있죠.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 매수가는 시가 정도 되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는 저점에서 더블 가까이 되는 한 4만 원 정도가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대안주도 만나봤는데요. 추후에 장 상황 지켜보면서 또 전략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조정 마무리 후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DS 단석은 12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비중 축소 필요해 보인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